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를 냈습니다. 애플을 잡기 위한 승부수, 바로 이 폴더블 폰이 흥행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폴더블 시장에 대한 전망과 폴더블 관련 주식 중에서 대장주 탑5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부자TV의 행복 파트너, 여러분들의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행복되시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드릴 것이느냐,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폴더블 폰, 폴더블 시장, 폴더블 관련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이제 9월 시장 증시 전망, 9월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9월 유망 섹터 탑3가 있었다. 수소수소차, 건설 장비, 스마트폰. 자, 요거 3개를 알려드렸었는데 요 3개가 그야말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건설, 수소차는 최근에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요 스마트폰을 아직 안 해드렸다. 원래 이거를 계획으로는 저번 주에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에 시장이 워낙 또 급변했었다 보니까 종목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었다 보니 저번 주에는 시장에 대한 강의를 우선적으로 좀 해드렸었는데, 아이고 제가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번 주에 해드렸었나 봐요.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폴더블에 대한 강의를 원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을 좀 잘 들으시고요. 사실 폴더블 시장은 이제 개화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도 좀 눌림목만 잘 잡으면, 공략만 잘 하면은 이후로 수익을 또다시 키워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또 우리가 잡주를 잡을 수는 없죠. 그 중에서도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폴더블 강의를 깔끔하게 쉽고 재밌게 오늘도 유쾌하게 여러분들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무엇입니까? 삼성전자가 드디어 일냈다라는 강의입니다. 자, 애플을 잡기 위해서 삼성의 폴더블 승부수가 던져졌는데요. 그 폴더블 시장이 계속해서 완전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폴더블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3가지 순서로 나오죠. Why, how, what. 왜, why, 이유를 알고, how, 어떻게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면서 마지막 what,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는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간혹 몇몇 분들이 요 what, 결국에는 뭐 찍어야 돼요 라는 것만 자꾸 보시고 전략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올라가면 냅다 사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 이유를 알고 근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바로 왜 우리는 이 폴더블 시장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요, 이 폴더블 폰 시장은 여러분들 어떤 시장이죠? 폴더블 폰은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죠. 스마트폰 시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에 한번 기존의 과거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마트폰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옛날이라서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요런 거 모토롤라, 진짜 추억이다 추억. 모토롤라, 사실 예전에는 삐삐가 있었죠. 그 이전에는 삐삐가 있었는데 이제 집 전화기 다 유선 전화기로 쓰다가 무선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핸드폰이 나온 거죠. 핸드폰. 자, 이 모토롤라 이 폴더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폴더폰이 나왔어요. 폴더폰 딱딱 열어가지고 이 터치 기능도 없었어. 터치 기능이라 하면 이 번호 누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한 액정에다가 이제 받고,
CT폰이라고도 했죠. 이렇게 전화 받고 이제 전화 끝나면 이제 딱 달아서 이제 끄고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때 이후로는 요때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폰 기억나세요? 이게 여는 게 아니라 위로 쫙 밀어가지고 슬라이드 해가지고 슬라이드폰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액정 그대로 있고 밑에는 이제 번호를 누를 수 있을 만한 키가 나오게 된 이런 슬라이드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맞아요. 가로 본능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가로 본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었느냐? 실질적인 요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누가 이거를 선도를 하느냐? 아이폰이 선도를 했죠. 일단은 풀 액정으로 나오게 된 화면이 나왔어요. 풀 액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풀 액정이 이제 터치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요 풀 화면 스마트폰 액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터치하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되면서 메신저 기능, 그 다음에 게임 기능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mp3 기능도 탑재가 되고 지금으로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스마트폰으로 뭐 페이도 되고 뭐 유튜브 영상도 다 볼 수 있고요. 그죠? 은행 거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살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럴 정도까지 나왔어요. 과거에서는 진짜 전화랑 메신저 기능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면서 mp3가 사라졌잖아요. 요새. 그죠? 옛날에 뭐 아이리버, 소니 뭐 이런 데에서 mp3 조그만한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판매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 태블릿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간혹가다 몇몇 분들 쓰긴 하지만 요즘에 스마트폰도 다 크게 나와서 뭐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후로는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 액정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되는 실질적인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가 삼성 갤럭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이 기기 폼팩터 즉 디스플레이적인 혁신, 우리가 이 디자인적인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거를 처음에는 폴더폰이었다가 슬라이드폰으로 바뀌었다가 이 풀 액정화면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다시 접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왜? 초창기 모델이 폴더폰이었잖아요. 폴더폰. 접고 펴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다시 돌아왔네? 뭐야? 그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우리는 폴더폰에서 어떻게 돼요? 슬라이드폰, 그 다음에 액정, 풀 액정,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폴더블 폰으로 넘어오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마트폰에서는 이거를 무슨 혁신이라고 하냐면 디자인 혁신이라고 할게요. 디자인 혁신. 자, 근데 스마트폰에 하나 또 혁신이 또 있어요. 어떤 혁신이 있느냐? 데이터 혁신이 있습니다. 자, 2G에서 3G로 넘어가고요. 3G에서 4G로 넘어가고 최근에 어떠한 흐름으로 넘어오고 있느냐? 5G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데이터 혁신이다. 데이터 혁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최근에 이 데이터 혁신도 그렇고 디자인 혁신도 나오고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비자들, 우리 입장에서 구매자들이 스마트폰을 보통 언제 많이 바꿀까요? 새로운 거를 살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나와야죠 라고 많이들 답변을 하세요. 물론 내 약정이 끝날 때 이제 사시는 분들 있겠지만 약정이 끝나가기도 전에 사기 위한 욕구가 생겼을 때는 이런 기존에 없던 혁신이 생겼을 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 가장 이 투자 핵심 팁은 뭐냐면 디자인 혁신 또는 누구다? 데이터 혁신. 데이터 혁신이 나올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다. 왜? 그만큼 수요가 단기적으로도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최근 흐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을 바라볼 때 사실 이거는 작년부터 나왔어야 되는 흐름이었어요. 왜?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보통 몇 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냐면 보통 2년의 주기가 있어요. 2년. 왜 2년일까요? 일단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하게 되는 기본 약정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 약정이 끝나갈 때를 교체 주기로 생각을 한다면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기간이냐면 보통 핸드폰 배터리에 대한 수명 기간도 2년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오래 쓰시는 분들 아마 체감상 느끼실 거예요. 2년 정도 쓰시면요. 갑자기 배터리가 내가 뭘 쓰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날아가는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게 배터리 수명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2년부터는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너무나 큰 불편함을 얻기 때문에 보통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 주기가 2년인데요. 자, 과거 아이폰이 불티나게 팔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계속해서 애플이 잡고 있는데 특히나 어느 시장에서 이 초고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이폰이 진짜 그야말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폰이요. 실질적으로 언제 불티나게 많이 팔렸을까요? 몇 년도 정도에? 2018년 정도. 2018년 정도가 애플 아이폰 판매 초호황기였어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 일단은 4G에 대한 상용화가 나오면서 애플이 아이폰을 일단 저가형 스마트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정말 활용도가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때 그 시절이었다. 자, 그러면 이 2018년도 특히나 중국인들이 이때 당시에 아이폰을 엄청 많이 샀었어요. 중국인들이. 자, 이로 인해 2년 후 지금 2020년이 원래부터는 스마트폰의 재부흥기가 나왔어야 돼요. 왜? 교체 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작년에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코로나 영향이 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특히나 이 5G 데이터적인 혁신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5G 스마트폰 출시는 했지만 5G 망이 많이 안 깔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소문이 돈 거죠. 야, 5G 막상 샀는데 4G보다 느리더라. 왜? 망이 안 깔렸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5G 인프라 구축 속도가 늦춰지면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역시도 굉장히 지연이 됐다. 근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백신이 계속해서 공급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5G 인프라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슬 5G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상생활로 우리가 복귀를 했어요.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소비 욕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흐름이기 때문에 자, 다시금 우리는 스마트폰의 재부흥기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했던 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부터 이 보복 이제 수요 욕구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단기간 또 급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붙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폴더블폰 시장, 왜 이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가, 스마트폰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혁신이 나고 있다. 혁신이 나고 있다. 어떤 혁신? 디자인 혁신 플러스 데이터 혁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교체 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교체 주기. 자, 2년에 한 번씩 오는 꼴이다. 근데 원래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밀렸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제 작년에서 이제 이연된 소비가 올해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예요. 스마트폰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돼요. 스마트폰에서 왜 굳이 폴더블을 특히나 폴더블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가장 최근에 수소차 강의할 때 산업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개화기, 성장기 때 투자를 해놓고 화랑기 때 수익을 쫙 키워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폴더블 시장이 어느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자,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나가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가 특히나 있다.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이 해결이 돼야 된다. 가장 큰 단점 해결. 자, 어떠한 단점이 기존의 폴더블 폰 시장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폴더블 폰이 사실상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왜 기존에는 많이 못 팔렸었을까요? 대표적인 단점이 뭐였었길래?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폴더블 내가 사고 싶은데 망설여졌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였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두 번째,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아니, 스마트폰은 휴대성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내가 계속 들고 다니고 써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 무거우니까 내 손목 아파요. 못 써요. 세 번째는요. 이 활용 방안이 애매했어요. 활용 방안이 애매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장이 개화 단계였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새로운 산업이 딱 나올 때 가격은 높게 측정이 된다. 왜? 일단은 만약에 폴더블 폰 하나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부품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라면 500원으로 팔아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폴더블 폰 시장을 얘네들이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독점 공급을 계속해서 라인을 잡으면서 얘네한테 자꾸 비싸게 부품을 따오기 때문에 이게 원가를 이 폴더블 폰의 출고가를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무게적인 측면. 자, 무게적인 측면, 아무래도 폴더블 폰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부품들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폴더블 폰, 폴드폰을 바라봤을 때 크기가 워낙 크잖아요. 그죠? 워낙 크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더 많아지고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세 번째, 활용 방안인데 원래 폴더블 폰의 이 출시를 목표로 삼았었던 삼성전자의 가장 큰 목적성이 뭐였냐면은 접으면 스마트폰, 피면 태블릿이었어요. 접으면 스마트폰, 피면 태블릿. 그러니까 야, 너네들 스마트폰도 사고 태블릿도 사?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과거에 너네가 핸드폰 사고 mp3 두 개 샀었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퉁쳤던 것처럼 스마트폰 하나만 사서 이걸로 이 태블릿 기능까지 그냥 다 해버려. 대신에 스마트폰 좀 더 비싸게 팔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아니, 그렇게 할 거면 태블릿에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펜, 노트펜, 그죠? 노트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폴더블이라는 게 결국 이 디스플레이를 접고 폈다 하는 건데 이 디스플레이를 접고 폈다 하는 이 디스플레이가 경도가 매우 약했어요. 왜? 이 휘는 기능이 있으려면은 반대로 경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펜으로 끄적이면은 기스가 자꾸 나는 거예요. 잔기스가 자꾸 나. 그러니까 이거를 펜을 탑재를 못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탑재를 했죠. 탑재를 했어요. 어떻게 탑재를 했느냐?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를 기존의 플라스틱 계열로 만들었었다가 고강도의 유리로 만들면서 경도를 확 높여버렸고 그 다음에 노트펜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펜이 아니라 이게 쓸 때 요 앞에 요 심이 눌려요. 부드럽게 눌립니다. 눌리니까 쓸 때 그렇게까지 큰 압력을 받지 않으니 여기 디스플레이가 그렇게까지 훼손되지 않는다. 오케이, 해결을 했어요. 활용 방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자, 화면이 커진 만큼 뭐 할 건데?
그래 좋아. 우리가 영상을 지금 유튜브도 많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용을 너네가 해줄 순 없을까? 즉 화면 분할 너네 해줄 수 없니? 라고 소비자들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를 탑재를 해줬죠. 화면이 큰 만큼 한 화면으로는 영상을 보고 한 화면으로는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멀티태스킹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완전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살 명분이 생겼다. 그래 너네가 이거 진작에 만들었었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시장은요. 가격은 일단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부품사들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부품사들을 많이 늘리면서 얘네들끼리 가격 경쟁력으로 부품들을 싸게 팔 수 있게끔 해줬고 대량 공급 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삼성전자가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은요. 누가 이 점유율을 확 잡고 있냐면 일단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거의 3파전이에요. 원래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였는데 이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 때리면서 화웨이가 밀려났어.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뭐가 있냐면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밀려났고 그 다음에 LG의 그 점유율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작긴 했지만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어요. 철수를 하면서 이거를 다른 타 업체들이 당연히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공급사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요거까지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폴더블은 아까 말했죠. 지금 가장 큰 단점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큰 단점이 해결되고 있다. 첫 번째, 가격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단은 공급사를 늘렸다. 공급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원가를 낮췄고 마지막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이 디자인 혁신이 초기에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중화권에서는 내년에 많이 이 폴더블을 출시를 한다 그러고 애플도 내후년에 출시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 중화권뿐만 아니라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 입지는 당연히 점차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초기 모델을 자기네들 거를 쓰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거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남겨먹을 이유를 낮췄다. 왜?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이유를 기존에 10% 이상 챙겨 먹으려고 했었던 것들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지금 내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싸진 겁니다. 두 번째, 무게를 어떻게 지금 낮추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자, 무게. 지금 사실 부품업체들에게 계속 개발 과제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게 소형화 경량화예요. 소형화 경량화. 그러니까 부품업체들도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거의 해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품들도 작아지고 있고 가벼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요 이제 디스플레이에 그 편광판이라고 있었어요. 편광판이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돼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었는데 요거를 뺐어요. 요거가 무겁다라고 해서 빼고 편광판을 제거해 가지고 발생하는 반사 문제는 블랙 PDL이라고 해 가지고 요거 이제 격벽 소재를 활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니까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활용 방안은 자 일단은 S펜 기능이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멀티태스킹 화면 멀티태스킹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됐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 다른 폴더블 폰 애들이 뛰어들기 시작할수록 다양한 기능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시간이 점차 해결을 줄 것이다. 특히나 가격적인 문제는
마찬가지. 공급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무게 같은 경우에 폴드 3 있죠. 이렇게 세로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폴드 3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폴드 3. 아니다. 폴드 3. 요거죠, 요거. 가로로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요게 이제 250g 정도 된다 그래. 250g. 그래서 아이폰이 226g.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가 227g이라는 거를 계산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지금 나지 않는다. 무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단점이 해결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게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밑에 있었던 게 가격 경쟁력이 생겨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가격 경쟁력이 생겨야 된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왜? 부품사들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 선진국 시장 진입 투자 이거는 당연히 이제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에는 중화권 업체들이 뛰어들 것이고 23년에는 무려 애플이 또 뛰어들 것이다. 애플이 이제 뛰어들 예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쭉쭉쭉쭉 성장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대단한 일을 지금 해낸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아니 이거 폴더블 내가 왜 써야 되는데 물음표를 띄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지금 살려고 뛰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일단 이슈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삼성 폴더블 폰이 없어서 못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그 다음에 자, 한국폰 안 산다라는 중국인이 지금 샤오미 대신에 삼성 폴더블 폰을 산다고 합니다. 왜?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뭔데? 왜 그렇게 너네 살 건데? 자, 보시면 낮아진 출고가와 기술력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기존의 중국 시장이 삼성 점유율이 너무나 낮았어요. 정말 이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나 낮았는데 이번에 삼성이 그 시장을 뛰어든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압도적인 기술력. 지금 중화권 샤오미랑 화웨이도 폴더블 폰을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얘네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게 뭐였었냐면 요 주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경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스가 워낙 잘 나고 그 다음에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단점을 아직까지 얘네가 해결을 하고 있진 못해요. 근데 삼성은 그것들을 지금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시장에 점유율이 0%대였어요. 완전 굴욕이었죠. 근데 자 거의 이제 0.5%로 존재감이 없었던 수준이었는데 전 세계 5G 스마트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서 지금 보시면 국내 사전 예약 실적이 92만 대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전체 판매량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100만 명이 지금 줄을 섰다 그래요. 줄을 섰다. 지금 흥행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뜯어보니까 자 진짜 첨단 기술 집약체였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만들어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부품주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할 정도로 지금 삼성이 완전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이 상황에서 잠깐만 설명 좀만 더 할게요. 일단은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폴더블 폰 시장 전망이 아까 말했죠.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중화권 뛰어들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애플이 뛰어들면은 급속도로 커질 전망. 즉 2023년부터는
화랑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화랑기. 이때부터는 뭘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서서히 매도해야겠죠.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을 지금 시기에 잡고 있다면 수익을 키워가면서 한 2년 뒤쯤에는 서서히 팔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자, 삼성의 폴더블 폰 흥행, 애플도 보고 있겠죠?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흥행의 주 요인이 뭐라 그랬냐? 가격 정책과 기능 개선입니다. 전작 대비 40만원 낮게 측정돼 가지고요. 자,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서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서 크게 지금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기능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방수 기능 탑재됐고 무게가 가벼워졌으며 S펜 기능까지 적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경쟁사들도 폴더블 폰 진입을 더는 늦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플도 삼성의 이 폴더블 폰 성공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애플 폴더블 폰에 누가 부품을 공급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또 투자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련 부품사들을 공략을 할 때 대장주가 누가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가 일단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사항이에요. 주요 사항. 스마트폰, 폴더블폰 주요 사항이고요. 사양. 자, 이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존에 사실 저도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는데, 노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였어요. 요거 노트펜. 노트펜이 이제는 폴더블 폰에 탑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앞으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시장에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트를 단종시켰어요.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폴더블 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폴더블 폰 살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명품관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맨날, 물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과거에서는 가성비만 계속해서 따졌었는데, 요즘 소비 패턴들을 보자면 뭐가 있냐면, 야, 돈값 해? 그러면 지불할 그 심리가 있어요. 돈값을 하면, 즉 초프리미엄 제품이라도 그 돈값만 한다면 구매할 욕구가 지금 소비자들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노트도 마찬가지, 이 갤럭시 노트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서 비쌌는데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거, 이 노트 펜에 대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 수요층을 그대로 폴더블 시장에 접목을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시장도 우리가 이렇게 좀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다. 정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스마트폰, 특히나 아이폰을 많이 소비했었던 젊은 층들이 이제는 폴더블 폰으로 갈아타고 있는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요 이제 고초 프리미엄 제품 중에서 점유율 1위는 압도적으로 애플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애플 1위는. 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700 이상 스마트폰 출하량이 애플이 무려 80%예요. 80%. 그러니까 즉 초프리미엄 시장, 이 폴더블 폰이 대표적인 초프리미엄 제품이 될 텐데, 얘네들이 점유율 확보를 해나가려면 애플 점유율을 뺏어야 돼. 자, 근데 애플을 많이 쓰던 사람들이 왜 애플을 많이 쓰느냐를 바라봤을 때, 사실상 기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삼성이 애초에 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애플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왜 사용을 했느냐? 그 감성, 그 디자인이 이쁘다라는 거. 그냥 그 이쁘다라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근데 이번에 Z 플립, 자, 너무 이쁘게 나왔죠. 이 오른쪽에 스마트폰인데 너무 이쁩니다. 제가 실물을 봤는데 저도 반해버릴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폴드에 관심이 많았지 플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실물 보니까 플립이 대박입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이 기능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외부 디스플레이 있죠? 조그만한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터치 기능이 탑재가 돼서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 넓은 화면으로 시계도 볼 수 있고 알람 기능도 되고 타이머 기능도 되고 이 문자 수신 기능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삼성페이까지도 돼요. 와 대박. 삼성페이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멀티태스킹 기능이 지금 가능하다. 영상을 보면서 지금 검색도 할 수 있고 노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대다수가 따로 공책 펴놓고 지금 필기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폴더블 폰 하나만 있으면 제 영상 위에 딱 띄워놓고 밑에다가 노트펜 기능 추가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노트 필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너무 좋은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로는 애플은 일단 플립을 먼저 만든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애플은 역시나 디자인, 감수성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쁘게 만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을 많이 구매했었던 20, 30대 여성분들이 최근에는 플립 쪽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저는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 입장으로서 다른 이제 실제 유튜버들의 그런 사용 후기들, 실사용 후기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 댓글 반응이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달라졌어요. 막 몇 년 동안 애플 아이폰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걸 보고 야 이거는 이번에는 진짜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폴더블 폰,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넘어가고 있는 폴더블 폰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를 알아봅시다. 자, 투자 포인트. 자, 좀만 더 빠르게 갈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수소차 강의할 때 주목하라고 했었던 거 뭐였죠?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봐야 될 투자 포인트. 빨리빨리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일단?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렇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관련, 그러니까 즉 폴더블 관련 매출이 나와줘야 돼요.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요 매출이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더 좋죠.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면 더 좋다 하라 그랬어요. 이 얘네들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할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된다. 다른 애들은 만들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그러냐면 공급사가 다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공급사가 다양해야 된다. 지금 폴더블 폰 누가 만들어요? 최소한 삼성전자한테는 공급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화권 북미 쪽으로 고객사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속된 영업이익 적자 또는 뭐예요? 부채 비율이 높은 애들은 웬만하면 제외를 하셔라. 얘네들은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상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셔라. 자,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폴더블 대장주 탑5. 와우! 자, 일단은 폴더블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고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몇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지, 그 다음에 커버 윈도우, 그 다음에 RF PCB, 그 다음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비, 마지막 기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힌지입니다. 힌지가 뭐느냐, 힌지. 여러분들, 힌지가 뭘까요? 힌지. 이 뭐예요, 이게? 이 뭡니까, 이거? 힌지가 뭐예요? 보시면, 여기에 폴더블 폰은 결국에는 핸드폰을 접는다라는 건데, 접을 때 그 중간,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경첩주, 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플립에도 들어가고, 폴드 3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힌지다, 힌지.
힌지 없으면 폴더블 폰 못 만들어요. 여기에 딱 중간에 여기 샘성 적혀있는 부분 있죠? 이 샘성 적혀있는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힌지다. 힌지. 중간 접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히는 부분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힌지를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들 힌지를 누가 만들까요? 누가 아까 표 보여드렸다시피 자, 처음으로는 일단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초기 모델부터 독점적으로 공급한 애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냐? 바로 KH바텍입니다. KH바텍. 아하,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오늘도 계속해서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자, 힌지 KH바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힌지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별표 얘는 2개 줘야 돼요. 아, 얘는요 진짜 별표를 저는 3개 주겠습니다. 3개. 저는 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가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고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폴더블 뿐만 아니라 롤러블도 하고 롤러블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더블 폴더블도 한다 그래. 더블 폴더블. 그러니까 2번 접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접히는 부분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게 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노트북도 접는다 그러거든요. 노트북 디스플레이도 접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힌지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기술력이 매우 어려운가 봐요. 어렵기 때문에 초기 때부터 KH바텍이 계속해서 삼성전자한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얘를 지금 밀어내는 기업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KH바텍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별표 2개 줘야 됩니다. 얘는요. KH바텍. 네. 그래서 폴더블 시장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던 게 바로 KH바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버 폴더블 폰 관련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요 힌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힌지. 계속 막 접었다 폈다 하죠. 막 12만 번, 14만 번 막 테스트하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한데 문제가 생기는 애들은 지금 애초에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KH바텍은 정말 지금 자리를 잘 잡았다. 대량 생산 공급 이력이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유일한 회사. 그래서 요 외에 또 누가 있느냐? 아까 봤을 때 에스코넥이랑 파인테크닉스가 있습니다. 국내에는요. 에스코넥. 근데 에스코넥은 KH바텍이랑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파인테크닉스는 좀 계열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요. 요렇게 생긴 걸 만듭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핵심 축이 아니라 여기에 딱 들어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메탈 플레이트라 그래요. 메탈 플레이트. 그러니까 외부 힌지가 KH바텍이라면 내부 힌지에 들어가는 이 메탈 플레이트를 바로 누가 만든다? 바로 파인테크닉스가 만든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뒤편에 사용되는 겁니다. 뒤편에. 그래서 얘는 조금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파인테크닉스까지는 보셔라. 그래서 얘가 주가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대장에 속하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커버 윈도우를 보셔야 됩니다. 커버 윈도우. 자, 커버 윈도우 무슨 말이에요? 즉 디스플레이라는 말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가 결국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부 충격에 굉장히 강해야 돼요. 왜? 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UTG가 있습니다. UTG라는 게 뭐예요? 울트라 틴 글래스. 정말 얇고 강한 유리예요. 정말 얇은 유리. 자, 요 유리. 원래는 UTG 전에 뭘 썼었냐면은 CPI를 썼어요. CPI. 얘는 뭐냐면 컬러레스 폴리마이드. 네, 그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폴리이미드. 거의 플라스틱 계열이었어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기술 구현이 용이한 장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경도가 낮고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결국 UTG로 갈아탔습니다. 아직 대다수의 중화권 업체들은요 CPI를 쓰고 있어요. 왜? UTG에 대한 기술력을 아직 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UTG가 좀 더 중요해요. UTG가 좀 더 중요하다. 얘는 별표 2개 드릴게요. 2개 드리고 CPI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UTG 관련된 기업들 누가 있을까요? UTG 관련된 기업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인시스.
도인시스가 원래 핵심인데 얘가 왜 핵심이냐면 UTG는 원장을 공급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거의 독일의 쇼트가 거의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미국의 코닝이라는 기업,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없어요. 원장을 만드는 기업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회사인 도인시스가 쇼트의 유리 원장을 받아가지고 요 유리를 가지고 원하는 크기로 자르고 코팅하고 가공해가지고 커버 글라스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도인시스가 하는 거다. 근데 얘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예. 그러니까 유리를 자르고 코팅하고 가공을 하는 게 바로 도인시스가 하는 건데 얘는 비상장이다. 근데 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자, 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뉴파워플라즈마다. 자, 보시면 자, 도인시스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가 도인시스고, 도인시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UTG를 공급을 하는데 뉴파워플라즈마가 도인시스 지분의 7, 8%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대장은 도인시스다. 얘는 상장하면 잡으면 되겠죠. 얘는 비상장. 그래서 얘의 지분 7, 8%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뉴파워플라즈마다. 자, 그 다음에 UTG 쪽으로 해가지고 또 누가 있느냐? UTI와 JNTC가 있습니다. UTI와 JNTC. 자, 그래서 정리만 할게요. UTI와 JNTC. JNTC.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캠트로닉스도 있어요. 캠트로닉스.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는 도인시스 쪽으로 줄게요. 자,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CPI. CPI 쪽으로는 누가 있냐? 코오롱 인더와 PI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와 PI 첨단 소재.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요걸 안 써요. 근데 이제 중화권 쪽에서는 좀 쓰고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요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는 UTG지만 나중에는 CPI도 좀 더 기술력이 높아진다면, 경도가 더 단단해지는 기술력만 갖춘다면은 얘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둬라. 중화권에서는 얘를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UTG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후속적으로 밑에 하위 업체들을 좀 보자면, 얘가 UTG 가공하는 기술이 기존의 CNC 방식에서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수율도 높아지면서 접었을 때 커버 강도가 높아가지고 내구성이 높아지는 장점을 갖게 됐는데, 요런 장비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JT다, JT. 많이 못 들어본 종목들 오늘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JT는 뭐다? 이 레이저, UTG 레이저 커팅 뭐다? 관련 장비를 만든 업체다. 그 다음에 피롭틱스도 있어요. 피롭틱스도 요거와 마찬가지. 피롭틱스도 JT와 마찬가지의 기업입니다. 레이저 커팅. 요것도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UTG 유리를 가공하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라미네이션 공정을 하게 되는데, 자, LET라는 기업이 있어요. LET는 뭐냐면요, 유리 원장 그러니까 여러 장 사이사이에 레진을 도포해가지고 UTG를 만들어주는 라미네이션 장비를 제조해요. 라미네이션 장비 제조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마지막 신도기현이 있는데, 얘는 뭐라 하냐면 신도기현은 진공과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과 합쳐주는 합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합착 장비 생산 업체. 그러니까 요거 4개 일단 그 후발 종목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봐야 되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RFPCB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PCB가 필요하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BH와 DKT가 만들고 있다. 자, 세 번째 RF PCB. 요거는 BH와 그 다음에 DKT. 요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비. 아까 이거는 설명했죠.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비는 이제 UTG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저 커팅 장비, 라미네이션 공정 장비, 요런 애들 합착 장비. 그다음에 기타 쪽으로 왔을 때는 또 뭐가 있느냐? 자, 기타. 첫 번째, 일단은 강화 필름이 있습니다. 강화 필름.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도가 좀 비교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필름으로 좀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강화 필름을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가 세경 하이테크가 있다. 세경 하이테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는 뭐라느냐? 디지타이저를 납품을 합니다. 디지타이저. 요거는 인터플렉스가 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KH바텍 거의 뭐 찐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얘는요. 외장 힌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외장 힌지.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한 20% 정도가 외장 힌지 매출로 좀 잡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진짜 폴더폰 당시 시절 때 힌지 부품을 이미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폴더폰에서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매출이 많이 안 났었죠. 그래서 KH바텍 차트 보시면 과거에 진짜 옛날에 폴더폰 우리가 썼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흐름이 있었어요. 과거 언제였었느냐? 요때 2015년도 때. 요때에는 완전히 돈 많이 벌었죠. 그 폴더폰 많이 팔리면서.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슬라이드 폰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었다가 이제 다시 폴더블 폰의 힌지가 채용이 되면서 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가 이제 최근에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다. 어허라.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주고 있다. 와우. 이건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역사적인 신고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외장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형태가 다양해지면 한 대에 3, 4개 이상의 힌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해외 제조사들의 수출이 확대가 되면 실적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이테크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IT 부품 및 LED 조명 제조 판매 업체인데 OLED 내장 힌지 메탈 플레이트 핵심 공급사로 독보적인 지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힌지는 뭐냐? OLED 패널 아래에 부착이 되면서 화면에 접히는 부분을 안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내장 힌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 또한 앞으로 이제 아이폰을 출하하게 될 경우에 그때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디스플레이 공급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동반 수혜로 이 파인테크닉스도 수혜를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외가 된 게 지금 에스코넥이에요. 에스코넥. 에스코넥이 왜 소외가 됐냐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막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작년, 재작년 적자예요. 적자.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어땠느냐? 올해 볼게요. 올해에도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니까 에스코넥은 얘는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이 폴더블 힌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분기별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에스코넥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리이긴 하다. 올라갈 명분이 필요한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스코넥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있다가 뭘 해라. 자, 분기 실적. 예. 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 이때 공략하셔라. 오케이? 지금 KH바텍이랑 파인테크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좀 어려워요. KH바텍은 찐대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못 잡죠. 가급적이면은 뭐 2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25,000원 아래로.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는 사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얘가 혹시라도 요 주봉상 상승 추세에 끄어봤을 때, 자, 요 추세 하단, 즉 6, 7천원까지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긴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 뭐 봤죠? 네, UTG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가 이 전체적인 기업들의 밸류 체인에 대한 서플라이, 그러니까 밸류 얼마나 싸고 비쌌느냐를 딱 따져봤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싼 거는 뭐냐면 싼 거는 제가 하얀 별 표시 해드릴게요. 싼 종목 비교적으로 봤을 때 PER, PBR 싸고 ROE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JNTC 얘가 좀 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코오롱 인더가 좀 쌉니다. 어딨어? 코오롱 인더가 좀 싸고요. 그 다음에 BH 좀 쌉니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좀 싸요.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 BH, 코오롱 인더, JNTC 얘네는 좀 쌉니다. 자, 얘네 위주로만 좀 봐드릴게요. JNTC가요. 주봉상 봤을 때,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예요. 계속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 때는 잡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딱 돌파를 한 순간 여러분들 잡으시면 돼요. 돌파. 만원, 만천원 돌파 여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번 3분기부터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추세만 잡히면 잡을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PER이 지금 PER이 한 8배 정도밖에 안 돼요. 8배. 8배 정도고 내년 전망은 한 5, 6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싸요. PBR도 1배 정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자본이 4,400억인데 시총이 5,400억. 그렇게까지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치 역시 좋고요. 올해 대비 내년의 실적 영업이익 기준 성장 전망치가 272% 성장 전망치 잡혀 있습니다. JNTC 차트의 흐름만 바뀌면은 공략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는 워낙 수소차 공부할 때 알려드렸으니까 얘는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부대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폴더블도 부대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수소차도 좋게 보고 있고 폴더블도 좋게 보고 있다 하면 코오롱 인더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BH 보시면 자, 얘는 볼게요. 딱 컨센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기준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는 PER이 8배까지 내려가요. 8배. 자, 그 다음에 ROE는 올해 14배, 내년에 20배 가까이 됩니다. 성장률이 내년에 좋아요.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 성장 77%, 당기순이익도 65% 성장. 자, 지금 자본도 탄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흐름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주봉상 큰 하락 추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15,000원 딱 지지받으면서 하락 추세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런 상황에서 요 하락 추세 돌파만 해주면 돼요. 돌파해주면 공략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난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000원 부근에서 사시면 좋습니다. 15,000원 부근 사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BH 봤고요. 마지막 BH는 조금만 더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OLED 패널과 주 기판을 연결하는 RF PCB, 즉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해서 주요 제품 매출 중에 요거에 관련된 매출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RF PCB 관련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게 디스플레이 모듈,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등에 쓰입니다. 폴더블 폰에는 OLED 패널이 2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애플의 핵심 공급사예요. 애플이랑 BH랑 또 관계사가 높기 때문에, 특히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관계사가 높아요. BH가. 그래서 애플이 폴더블 폰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BH 역시도 동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플렉스인데, 인터플렉스는요, 여러분들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인터플렉스는. 자, 인터플렉스 보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요, 야, 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적자예요. 계속 적자입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 높은데 분기별로 들어와 봤더니 올해 3분기 때부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다. 이제부터는 바닥권 탈출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기대치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질 흑자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뛰어오를 만한 기업이긴 합니다. 지금 왜냐면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PER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ROE는 20%입니다. 20%입니다. 20%. 그러니까 굉장히 싸고 성장률이 좋아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 바닥권에서 주봉상, 자,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보고 요렇게 지금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다. 자,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 구간 하단선, 즉 12,500원, 13,000원 요 부분에서 사면 좋다. 그 다음에 17,500원 뚫는 순간부터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인터플렉스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슈에서 나왔던 종목이 JT라는 종목이 있는데, JT가 폴더블폰 신제품에 지금 UTG를 처음으로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아까 JT 설명을
어딨어? 여기서 했죠. 레이저 커팅 관련 장비 생산 업체인데, 자, JT도 잠깐 볼게요. JT 보시면, 자, PER이 12개월 기준 9배밖에 안 되네요. 9배. 그 다음에 실적 성장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시작했으니까 얘도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슬슬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봉상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바라보면서 공략을 하자면 일단 이렇게 추세 끄어놓고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하단선, 즉 9,000원 만원, 9,000원 만원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JT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폴더블 쪽은 부품 업체들을 보셔야 돼요. 부품 업체들. 그 다음에 드림텍도요. 갑자기 어제 이 이슈가 나왔거든요. 삼성 갤럭시 폴드 3에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텍도 수혜주로 엮일 수는 있어요. 드림텍도 주봉상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 그리고 있죠. 추세 매매하시면 좋겠다.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고 상단 부분에서는 팔고 드림텍의 또 모회사인 유니퀘스트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죠. 얘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 그래서 리포트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KC바텍 여러분들 기업 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보세요. 자체적으로 이것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뉴스도 찾아보시고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찐 대장을 내가 잡아가는 전략을 좀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KC바텍, 그 다음에 뭐 파인테크닉스,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은 참고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가 원래 사실 얘도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필름 자체가 그렇게 단가가 높은 게 아니에요. 단가는요 누가 제일 높냐면 요 UTG가 제일 높아요. 단가 UTG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힌지예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필름이에요. 필름. 제가 투자 포인트 때 뭐라 그랬냐면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 보라 그랬잖아요. 매출 비중이 높고 기술력과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애들을 봐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봤을 때 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 두 번째가 커버 윈도우다. 왜? 얘는요. 일단은 가격은 비싼데 경쟁사들이 꽤 나왔어요. 경쟁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2순위로 밀려났어. 그 다음 마지막이 필름인 거예요. 필름. 얘는 가장 후순위야. 가장 후순위. 그러니까 안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잡기보다는 오히려 안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애들 잡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 아까 봤듯이 뭐 JNTC라든가 뭐 에스코넥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관심 가지다가 얘네가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면은 잡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에다가 폴더블 관련주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것 중에 아직 안 오른 거 주가가 싼 게 뭐 있을까 해가지고 잡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은 9월 유망 섹터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좀 강의를 했는데요. 폴더블 시장은 이제 막 성장기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화랑기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화랑기는 아무래도 애플이 뛰어드는 순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폴더블 관련주들을 기존에 투자해서 수익을 키워가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뛰어들기 전까지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성장기에도 화랑기로 갈 때까지는 이 출렁출렁이는 박스권 흐름이 나와요. 박스권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찍고 갈 때 사지 마시고 출렁이는 구간 박스권에서 최대한 그 박스권 저점을 잡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주로 이미 넣어놓고 주가가 빠지길 기다리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주식은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사야 좋은 겁니다. 알겠죠? 좋은 주식이 뭔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다? 참고 인내하며 이 좋은 주식이 싸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그때 조금씩 사 모아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보시면서 자 이렇게까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폴더블에 대한 강의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10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로 해가지고요. 영상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설문조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참여하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 무료 카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와 함께 무료 카톡방으로 또 추가적인 도움을 대가 없이 무료로 다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이 설문조사가 3일 만에 무려 7,000분 넘게 신청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서운했던 거, 댓글은 1000개밖에 안 달렸습니다. 영상당 댓글은. 자,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문 참여는 7,000분이 넘게 하셨는데 댓글은 1,000분밖에 안 단다라는 거 굉장히 서운합니다.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자TV가요 경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주식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부동산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첫 영상 업로드 될 거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는 또 더 다양한 정보들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또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경제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요. 또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 정보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뿅.